안녕하세요. 포유 한일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 예탁금과 주식시장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객 예탁금은 결국 기관 투자자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회사에 맡겨놓은 돈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치면 어떻게 이 돈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투자 손실과 투자 수익이 결정되듯이 시장 전체적으로 그 기관들과 개미들이 어떻게 이 돈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 예탁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은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면 주가 지수 상승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은 고객 예탁금이 많아도 비합리적으로 운용하면 주로 증권 전문가들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사실상 결정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분들의 얘기를 믿고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그 투자 행태가 합리적이냐 아니면 비합리적이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투자 수익률도 달라지고 전체 주가 지수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포유 환율연구소가 지난해 8.15만에서 1월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약 한 1년이 넘었네요. 1년 동안 지켜본 적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유명 방송 채널을 통해서 거기 출연하는 전문가 얘기를 듣고 이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분들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를 해도 그 어떤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느냐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느냐 또 아니면 애널리스트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 투자 성과가 크게 차이 나겠죠. 지수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작아도 얼마든지 지수는 올라갈 수 있고 돈이 지금보다 10% 이상 작아도 지수는 지금보다 20%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용을 잘 못하면 돈이 많아도 지수도 하락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한 개인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50% 손실이죠.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잘못 운용해버리면 시장 전체 이제 지수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죠. 또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고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고 또 적정 주가도 낮아지고 그만큼 이 고객 예탁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산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채권대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객 예탁금 잘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공부하지 않고 시황만 보고 어떤 주식 좋다, 테마주가 좋다라는 식으로 따라 들어가다가는 여러분의 재산도 감사하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투자 행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뭐 친인척이나 자식들의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주어진 돈을 잘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객예탁금과 주식시장 관계를 늦었지만은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객예탁금하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2022년 12월부터 제가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약 한 5개월 가까이 됐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고객예탁금만 보면 2020년 12월에 65조 원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2755, 시가총액은 1980조 원, 코스닥 지수는 928조 원, 928조 원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가 그렇습니다. 928.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고객예탁금이 한 2조 정도 줄었어요. 그죠? 2.3조 정도 줄었는데 주가 지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 등 그동안에 공모한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본 사람은 아주 많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얘기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100조잖아요. 없던 게 생긴 거죠. 그럼 시가총액이 100조만큼 했는데 주어진 고객예탁금을 가지고 배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 지수가 많이 올라야 돼요. 예탁금이 좀 줄어도. 왜냐고요? 없을 때도 2755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등 많은 공모 주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리버렸죠.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가 손실을 봤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늘어도 투자 손실이 늘은 거죠. 이것을 보면 결국은 투자를 비합리적 내지는 비이성적으로 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메타버스, NFT, 그 다음에 테마주 추격 매수, 그러니까 특정 주가 이상해서 했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적정 주가는 20만원도 되지 않는데 이 주식을 40만원에서 유지하려고 몸부림 친단 말이죠. 몸부림을 칠수록 다수가 희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돈을 이용을 잘 못하면 다수가 희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0년 12월과 금년 3월 비교를 하면 고객예탁금이 2.7조 원 감소했지만 지수는 똑같는데 손실은 대부분 2020년 12월보다 손실액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식 투자에서 비효율적으로 또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또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약보합인데 코스닥 지수는 928에서 879로 6% 하락했지만 여도 공모 주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코스닥 지수는 그쪽에 참여하신 분들은 10%, 20%, 10년 50%, 60% 투자 손실 입은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또 NFT나 메타버스 관련 주식에 코스닥 주식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21년 6월하고 2021년 12월 6개월 차이죠. 6개월 차이인데 고객예탁금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수는 8.9%는 하락을 했어요. 그것도 앞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등 큰 대형 회사들이 새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8.9% 하락한 거예요. 그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2021년 6월 이후에
대부분 투자에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삼성전자 등도 그 당시에 뭐 8만원, 9만원 했죠. 그런데 지금 뭐 7만원도 붕괴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또 테마 주식은 거의 뭐 40%, 50%, 뭐 카카오 같은 건 주로 네이버 카카오 많이 투자하잖아요. 카카오도 뭐 한 40% 정도 투자했고, 지금도 과연 카카오가 적정 가격인지는 또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네이버 카카오를 원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했는데 크게 하향 조정했죠. 뭐 지금 그 가격대 수준에 왔어요. 30만원 정도로 제가 얘기했는데 30만원에서 28만원 정도 네이버를 뭐 지금 그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요. 시사점이 고객이 가끔 이거 이용을 잘해야 돼요. 개개인은 이제 자기 재산을 이용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테마 주식 중에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적이 수반되는 주식도 고점, 그러니까 고평가된 시점에는 뭐 네이버가 대표적이죠. 지금은 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이 이제 묶여버리니 이제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거죠. 에너지가 고갈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이 작은 잡주 중심으로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수가 희생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기 불황이 이제 뭐 만약에 현실화되면 지수는 더 떨어지겠죠. 그뿐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고 또 환율 올라가면서 주가 하락 요인은 더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또 여러분들이 방송 채널에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을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유환율연구소가 느낀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중에 화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금리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환율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주식시장 또는 자산시장에서 화폐, 환율,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개 서로 상호작용 관계를 모르면, 앞 시간에 이제 환율과 금리 관계를 얘기했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금리와 환율만의 문제 아니라는 거죠. 환율과 원자재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환율과 주가의 관계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우선 그 유명 방송 채널에서 누구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공영방송이나 유명방송 채널에 등장하시는 그 이름만 알려진 실력은 사실은 아닌데, 보유환율연구소가 느끼기로는 우리나라에는 화폐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환율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환율과 금리 관계 모르고 환율과 주식시장 관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피해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우선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이나 유명방송 채널에서 그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